안녕하세요. GPD와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합니다. 제천에도 전통적으로 지역마다 5일장이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백운, 대강, 영춘, 주천면에 5일장이 서고 있고 제천역전에도 5일장이 새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송악 입석에도 새로이 5일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시내에는 그에 비해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한 서부시장이 있었고 역전시장, 중앙시장, 동문시장, 그리고 이곳 내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재화가 유통되고 문화가 유통되는 곳입니다. 약 3000년 전 기록인 주역이라는 책에도 한낮이 되면 시장이 열렸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장의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0여 년간의 시장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천은 의병전쟁 시기 초토화되고 또한 시장도 아무런 준비 없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었습니다. 7, 80년대 강원 탄전지대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며 발전하였던 제천은 80년대 초반 제천시 승격을 정점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 시장도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그 난관을 타개해보려는 여러 노력으로 다시 활발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의 변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면서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된 조선은 열강들의 침략이 거세지면서 차츰 시장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많고 소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자본주의 열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조선 상인들은 근대적 상회사를 세워 대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전통시장은 변화를 모색하면서 발전하였고 경성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일본 자본주의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일본 거대 자본에 의한 백화점이 생겨나 조선인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백화점의 출현은 소비생활의 변화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조선 상권을 잠식했다는 점에서 반가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 곧 조일수호 조규를 맺어서 부산, 원산, 인천을 열고 일본에게 치해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시장을 보호하고 재정을 확보하려면 꼭 있어야 할 관세마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9조에서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해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면서 조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개항 뒤에는 대무역이 커졌으며 각 지역의 상권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개항장을 무대로
중개무역을 하는 개항장 객주가 늘어났습니다. 위탁업과 창고업을 하던 객주는 개항 전에 이미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항장 객주는 예전에 하던 위탁 판매와 함께 상품 거래를 독점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국내 상인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여 개항장 객주의 상권은 곧 움츠러졌습니다. 개항장을 통해 조선에서 수출하던 상품은 대부분 쌀과 콩을 비롯한 농산물이었습니다. 곡물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빈농과 영세민의 생계가 크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조선 상인은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침투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요즘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입점으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상인들은 근대적 상회사를 세워 위기에 대응하였습니다. 1883년부터 상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상회사는 관화회사였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내는 대신 잡세를 물지 않고 세도가의 수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항장에서 매매를 할 때도 객주의 중개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울이나 개항장에 본점을 두고 중요 상업지역에 지점을 세워 전국적 영업망을 만든 상회사도 있었습니다. 상회사는 대부분 일반 상인과 관료가 중심이 되어 만든 합자회사였습니다. 상업과 해운업을 하는 상회사가 많았으며 주로 수출입 상품의 유통과 판매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상회사가 많이 생겼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몇 큰 상인이 회사를 세우고 자금이 적은 상인에게 자금을 내도록 했으며 출자하지 않은 상인이 장사를 하는 것을 막고 해당 상품을 매점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사상이 상권을 확대하면서 시전 상인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개항 뒤에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이 서울에 살면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자 시전 상인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곳곳에 장시가 들어섰습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전국에 1061개의 장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5일장, 10일장, 보름장, 3일장이 있었습니다.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가장 많아 사람들은 장시를 5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시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었습니다. 1910년 무렵에 1000개 남짓했던 장시는 41년에는 16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장제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많아졌지만 장시를 찾는 사람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5일마다 서는 장은 주민들이 상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는 기회였고 서로 소식을 묻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또 장시는 남사당, 지방순회 심파극단, 활동사진, 공마단 등 신기하고 즐거운 볼거리가 있는 문화와 오락기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객주와 종로의 시전 상인 가운데 1905년 일제가 시행한 화폐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틈을 노린 일본 상인은 통감부에서 갖가지 혜택을 받으며 더욱 활개를 쳤습니다.
조선 상인은 1911년에서 12년 사이에 34% 증가한 것에 견주어 일본 상인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상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일제가 본국의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주하는 것을 적극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은행, 식산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최대의 토지 소유자인 동양철식회사 등이 일본 상인에게 갖가지 금융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일본 상인들은 맨 처음 둥지를 틀었던 남촌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경성부의 동부, 서부까지 확대했고, 심지어 한국 상인들이 오랜 거점인 북부까지 침투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초기부터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재편되면서 한국 상인들은 식민지 유통체계의 하부기구로 전락하여 북부 지역의 상권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로의 상가와 상인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선인들이 대표시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종로 상가도 성장했습니다. 다만 일본인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 상가를 비롯한 조선인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 일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식민지 조선에도 이식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근대 유통업이 나타날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의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상업계가 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선진 경영 기법을 활용하여 서울 진고개 일대에 백화점을 열었습니다. 1930년 10월 24일 서울 충무로의 지하 1층, 지상 4층에 근대식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이었습니다. 1904년경부터 경성에 진출해 있던 히라타 상점이 1926년 백화점으로 바꾼 것을 우리나라 백화점의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맨 처음 근대적 백화점은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조선 상인도 백화점 영업 방식을 쫓아 한 점포에서 한 가지 품목만을 취급하던 방식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목점이라도 한 가지 직물만을 취급했던 예전의 시장과 달리 주당, 모직류, 포목류 등 여러 가지 직물을 취급했고 그 밖에 다른 상품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데파트먼트 스토어를 처음부터 백화점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데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던가 혹은 자파진열 판매소, 소매대 상점 등으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 뒤 잡지, 상업계의 주관이었던 구아타니 사다이스가 백화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말 그대로 백화, 세상에 모든 상품이 다 있다는 뜻을 지닌 곳입니다. 엄밀히 말해보자면 백화점보다는 분류점이 더 알맞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물건을 체계를 갖추어 분류하고 가지런하게 진열하는 등 매장의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백화점은 첨단 매장 시설과 온갖 편의시설을 갖추어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운 백화점과는 다르게 화신백화점은 조선 사람이 세운 민족백화점임을 내세우는 판매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근대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의 판매를 돕는 직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여점원이라고 불렀지만 특별히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가리켜 데파트걸, 숍걸, 우리꼬 등으로 불렸습니다. 데파트걸은
직업을 가진 여성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었습니다. 백화점은 이것을 노려 예쁜 처녀를 채용하려 했다는군요. 경성에서 맨 처음 열린 야시는 1914년부터 시작한 태평통 야시였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봄과 여름에 밤나들이 하던 곳이었습니다. 태평통 야시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조선인의 상권인 종로에 야시가 설치된 것은 1916년 여름부터였습니다. 밤에 열리는 장터, 야시는 종로 내거리에서 파고다공원 사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6월에서 10월에 이르는 여름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만 열었습니다. 보통 4, 5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지만 1년 내내 영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은 종로경찰서 앞에 있는 야점사무소에서 일정한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야시는 종로만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 같은 곳에도 있었고 인천이나 개성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야시하면 의리의 종로야시를 떠올렸습니다. 종로야시는 저녁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서 야시가 아니라 여시라는 풍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싸구려 야시는 구경삼아 밤거리를 나온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 상인들은 제약 없이 조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선은 쌀과 콩을 수출하였는데 곡물이 나라 밖으로 유출되어 곡물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안남미가 수입되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쌀 자급자족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개항의 결과 조선은 경강 상권이 무너지고 수로 중심의 유통망에서 철로를 기반으로 하는 육로 중심의 유통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장과 상권을 둘러싸고 조선 상인과 외국 상인이 경쟁하였습니다. 조선 상인들은 외국 상인의 침투에 대해 상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대응책 미비가 결합되어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장씨는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지나 지인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일제는 장씨를 원시적인 시장 제도로 생각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계속 발전하자 오히려 식민지 정책 선전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변해가면서 상설시장이 생겼고 장시에도 상설점포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내토 전통시장은 조선 후기 3대 양령시의 하나였던 동문시장과 중앙시장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시장으로 2007년 8월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지난 2013년도에는 전국 1511개 전통시장 중 우수시장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모범적인 시장입니다. 주요 취급 품목은 야채, 인삼, 과일, 생선, 정육, 건어물, 순대, 족발, 만둣국, 튀김, 떡, 의류, 신발 등 1차 식품과 먹거리, 식당,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부지 3,710평방미터, 매장 5,708평방미터에 회원 점포 약 6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시설은 아케이트, 전용 주차장, 고객 지원센터, 화장실, 수유실, 다목적실, 네토 커피 향기 카페 등이 있으며 쇼핑카트와 유모차도 준비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토시장은 번개 세일, 경품 행사, 배송 서비스, 특가 판매, 토요 색소폰 연주회, 사할인 동포 차례상 차리기, 전통 홀리에 3% 할인 쿠폰, 상인대학, 친절 서비스 교육 등 항상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으며 음악회, 바자회, 취약계층 돕기운동, 찾아가는 시민 노래자랑 등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 콘텐츠에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토시장 내에는 배움터 공간을 준비하여 시민이 늘 사용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토시장 할인 쿠폰은 전용 주차장, 제천시 공영 주차장, 시민 주차타워 주차장, 네토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편안한 쇼핑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치마, 명찰 착용, 점주 사진 간판 부착 등 상인실 면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며 또한 친절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항상 소비자에게 최상의 장보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GPD와 함께한 즐거운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1940년대 음악과 함께 근대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시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였지만 오늘도 시장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시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는 것도, 미래에 전해줄 우리 네토시장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성기는 물러갑니다.